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어제 양시장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미국 시장 하락에 좀 하락 출발을 하고 그래도 좀 밑꼬리를 형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시장에 매도세가 많았던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막판에 마지막에 양봉 전환으로 인해서 좀 저점 매수세 진입으로 종목들은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적인 부분, 지금 테마주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산 넘어 산 딱 이 느낌이 굉장히 좀 맞아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금리 인상이 먼저 뭐 상승을 하든 하락, 뭐 금리 인상을 안 하든 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끝나야지만 이제 카카오든 카카오뱅크든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라든지 기술주 이 회사들이 주가가 좀 부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 회사들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 당장의 기업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뭐 좀 땡겨서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카카오 분석에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포인트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TCC 스틸에 대해서 제가 뭐 그전부터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신고가를 찍기는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도 제가 뭐 2차전지 쪽으로 굉장히 유망한 데다가 원자재 이슈도 같이 받는 거라 라고 추천을 VIP방에다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누르면은 뭐 최소 일주일 이런 식으로 쉬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참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TCC 스틸 45.62%의 인증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은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꾹꾹 참으면서 그래도 놓고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상승적인 부분이 크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되지만 종목들에 대해서도 세세하고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남선 알미늄이나 조일 알미늄, 사마 알미늄, 이 알루미늄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이 설명에 앞서서 이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주주톡 채널이 2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3개월 하시면은 33만원, 한 달에 11만원도 안 해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뭐 커피 값이 오르고 뭐 이것도 오르고 라면 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 내가 회비는 왜 이렇게 비싸고 돈 나갈 때는 많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회비까지 비싸버려.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벤트, 특별하게 이벤트 진행을 할 거면은 가격적인 부분을 확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는 항상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회비를 가지고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저희는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11자리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딱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3개월에 13만원이기 때문에 1개월 하면은 뭐 11만원 꼴이고 한 달 하면은 3667원 꼴인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 커피값도 안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힘들게 짐을 지어드리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가격이 싸기 때문에 뭐야 별로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의심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남겨주신다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베셀 일부 매도 인증입니다. 시장 분석, 섹터별 종목 등 알려주신 내용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잘 알려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몸 건강하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늘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중에도 쉼없이 좋은 종목 발굴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차한부 로프로 바이옵트로
5%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보면은 뭐 베셀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소액 담아서 너무 속상하네요. 매도 사인이 안 나와서 뭐 이렇게 팔 생각이 없으니까 매도 사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거예요. 원익 QNC 좋은 종목인데 뭐 17%를 가지고 우리가 굳이 뭐 팔고 자시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쭉 끌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보면은 온통 붉은색입니다. 오늘은 슈퍼리치님 덕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들 이렇게 보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실력이 없어서 가격을 낮춘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회비 뽑아서 그 돈 벌어서 배 부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희열을 못 느껴요. 그냥 내 글 보고 도움이 되시고 수익도 챙겨 가시고 이런 거에 저는 당연히 기분이 좋은 거지, 뭐 어디 말도 안 되는데 100만원 200만원짜리 이런 데 가서 아이고 나는 여러분들 회비 뽑아 가지고 아이고 좋은 차 타고 배 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그거는 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회비를 좀 낮추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른 데 가셔서 좀 소위 말하는 뭐 총질 이렇게 좀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안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싸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저는 그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지, 뭐 단순하게 수익 자랑을 한다, 자랑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같이 겸사겸사 이렇게 좀 증명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끝판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한일사료 뭐 300% 한신기계 뭐 83% 현대사료 77%. 안 믿으실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한일사료 우리는 3,150원 이하. 여러분들 이게 300% 나는 거 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좋은 종목 그냥 테마 잘 사서 흐름 잘 타서 뭐 수익이 잘 만들어지면은 나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남선알미늄, 조일알미늄, 사마알미늄 이렇게 알미늄은 원래 좀 간을 보면서 애매하게 올라요. 뭔가 이렇게 찔뜩찔뜩 찔러보고 간 보는 사람들 아시죠? 뭔가 살 듯 말 듯 갈 듯 말 듯 이러면서 좀 애매하게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오르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알루미늄 쪽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진입하셔도 굉장히 좋다. 어차피 원자재 관련해서 상승적인 부분, 뭐 철강 이쪽도 원자재잖아.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선 알루미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과거에는 이낙연 인맥주였고 최근에 급등한 거는 쌍용차 인수 관련으로 오른 거고, 쌍용차 인수 모멘텀은 뭐 지금 남선 알루미늄은 거의 소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일 알루미늄은 뭐 특별한 다른 재료는 없고 순수 원자재 테마에 엮이기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알루미늄 박 모멘텀까지 해서 원자재랑 이 두 개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정리를 해 두셔야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하시고 수익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굉장히 조금 기분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금요일 날 보면은 저희는 로보로보에 대해서 저는 공식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로보로보 들어가려다가 어제 거래량 보고 휴림로보 소량 들어갔는데 대박 났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꼭 내 종목만 내 거 이거를 무조건 사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서도 스스로 주식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지, 비싼 회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제 종목 이거 무조건 사세요, 이거는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래도 진짜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방에다가 브리핑도 해드리고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묶어서 섹터 분류해 놓으시고 하시라고 한 게 정말로 보람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남겨주시는 글들을 보고 정말로 금요일날 너무나도 뭉클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아무튼 그래요. 지금 저 막 이렇게 남겨주신 글을 보면은 지금도 좀 뭉클한 거는 분명히 있어요. 이게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뭐 간혹 있겠죠. 뭐 필기 안 하고 뭐 노트에 정리 안 하고 하는 친구가 정말 천재성이 있는 친구는 있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다라고 보시면은 우리는 잘 정리를 해놓고 정석대로 본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료랑 사료 요쪽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제가 안 간 거 브리핑을 해드릴 때 처음 간 게 우성이 갔고 그 다음 대주산업이 갔고 엊그제랑 어제 KPCD가 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듯이 왜 정리가 중요하냐, 4월 16일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딱 4월 16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거 빼박이에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글까지 남겼어요. KPCD 대주산업 딱 2개 남았네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이죠? 딱 글 쓴 거 4월 16일. 이게 다 증거가 남는다니까요. 이게 자신이 없으면은 안 돼요. 자, 지금 보면은 대주산업도 결국에는 4월 16일 주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4월 18일 월요일날 상한가 쭉쭉쭉쭉. 그리고 심지어는 그럼 대주산업이 갔으니까 하나 남았네. KC피드 4월 16일 영상에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4월 18일 이렇게 만들고 4월 21일 날 결국 목요일날 23%,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고가 25% 가잖아요. 이래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영어 단어 외우잖아요. 영어 처음 시작하면은 ABCD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종목을 많이 알고 잘 분리를 시켜 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할 때 뭐 하이도 있고 헬로우도 있기 때문에 뭐 하이를 써도 되고 헬로우를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료 쪽에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대주산업을 사도 되는 거고, KCPD를 사도 되는 거고, 우성, 과거에는 우성 사료였죠. 이거를 사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대체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내 선택적인 범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체적으로 일단 아미노로직스하고 에코바이오 2개 2차 파동 나올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크게 뭐 노리진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바이오텍이 왜 갔나 좀 봤더니 이것도 사료 원료 공급으로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시장은 뭐 사료 비료 뭐 이런 걸로 엮이면은 한 번씩은 다 해 먹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은, 그냥 회사란 회사는 다 뒤져서 사료 비료 뭐 하는 거 있나 찾아보고 있으면은 다 갖다 붙이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보화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성보화학을 내가 왜 봐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14% 고가를 갖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보면은 작물보호 제품 살균제, 그 다음에 살충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비료 판매업, 그 다음에 생산, 유통, 판매, 수출입업 영위를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윗꼬리가 심해요. 테마주라는 게 항상 이런 거예요. 왜 조심조심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VIP 방에서도 말씀을 똑같이 드렸어요. 이게 테마주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반등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관련주로 뭐 엮인다 하더라도 전혀 부각을 못 받고 조금 오르다가 꼬꾸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없다고는 못해요. 많아요. 그래서 항상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줄 때 정말로 잘 챙겨가면서 해야 된다. 특히 이런 중소형 종목들은 뭐 다 그런 종목에 들러붙어 있는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마치 주인장 역할을 하는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그 일명 뭐 세력이라고 하죠. 세력 형님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걔들이 올리고자 하면은 올리는 거고, 걔들이 올릴 맘이 없으면은 정말로 못 가요. 그래서 마치 이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내용적인 뭐 속담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테마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욕심도 욕심이기는 하지만 수익도 잘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차하다가 잘못하다가 한번 삐끗해 버리면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튼 뭐 조심할 거에 대해서는 뭐 최대한 조심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항상 이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아쉬운 것도 분명히 있고, 뭐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좀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는 좀 빨리 결정이 되고, 뭐 올릴 거면 빨리 올리고, 뭐 5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올릴 거면 빨리 올리고, 이게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 기술주 회사들의 주가가 부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영향 때문에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는 은행으로 보기보다도
플랫폼이나 IT 회사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상장 때 은행보다도 좀 플랫폼을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카카오랑 카카오뱅크가 아쉽기는 한데, 보통 이런 회사들, 성장주 기술주 회사들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 당장의 기업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좀 인정을 받아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다수가. 그런데 보통 금리 인상기에는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같이 밀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월 뭐 연준 의장 뭐 이렇게 해서 연준 의원들이 5월달에 뭐 0.5%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고, 특히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0.75% 금리 인상을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은 향후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해서 전망도 낙관하지 않고 빠르고 강력한 정책 대응 필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뭐 증시 투자 심리 위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금리 인상도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준의 금리 인상을 보면은 최근에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금리 인상 시기를 한번 돌이켜보자 이거예요. 과연 금리가 오르면은 증시가 밀리는지,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게 금리 오르면 증시가 밀리냐 내리냐, 이게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금리 인상 결과물만 한번 보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94년도 2월 달에 95년 2월 이 사이에 3%에서 6%대로 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해요. 그때 증시 올랐어요. 그리고 99년도 5월에서 2000년도 5월 4%대에서 6%대로 금리 인상을 해요. 그럼 증시가 올랐어요. 뭐 후유증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6%대에서 1%대로 금리 인하 피컷, 그리고 인하 부작용으로 또 부동산 버블이 도래를 한 부분도 있었기는 하지만 증시는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2004년도 6월에서 2006년도 6월 1%대에서 5%대까지 인상을 하고 증시 상승. 이후에 뭐 한 템포 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을 한 부분이 있었고, 2015년도 12월부터 2018년도 12월 제로금리 0%대에서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증시는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증시가 오르니까. 22년도에서 23년 대위기설,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감, 후유증은 분명히 다른 쪽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좀 길게 넓게 보면은 증시가 그렇게 걱정할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단순하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가만히 냅두면은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요. 근데 그 상승폭이 1년에 1% 혹은 1.5% 이렇게 꾸준히 움직이면은 문제가 될 거는 전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상승폭이 점점 가파르게 올라오니까 이거를 막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더 가파르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연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과하게 뜨겁다 싶으면은 당연히 찬물 한번 끼얹어주고, 과하게 차갑다 싶으면은 따뜻한 물 한번 끼얹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걸 뭘 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안 올리면은 이대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고, 뭐 월급도 같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철강이라든지 구리 뭐 이런 원자재 급등, 그 다음에 해운 운임 지수 급등, 뭐 중고차 가격 급등, 오토애니 차트가 굉장히 이쁘던데 팁 하나 드렸어요. 자, 부동산 급등, 화폐 가치 하락. 그래서 과거의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은 4번의 인상 시기를 예로 들어 보면은 그 시기에는 무조건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요. 그 속도도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금리를 올리면은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이후 물가가 잡히는 수단으로 부동산 버블이 꺼지든 신흥국 위기가 오든 각종 버블이 터지든 수많은 리스크를 동반한 후에 한번 충격을 받고 나서 죽겠다 곡소리 한번 나면은 그때 가서 금리를 다시 내려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이거예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6%대에서 1%대로 한 방에 다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 결과물은 부동산 버블이 심하게 생겼다라는 뭐 부작용도 당연히 따르기는 했지만,
다시 말해서 금리를 무작정 올려도 문제, 무작정 내려도 문제, 오르락 내리락 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장 결론은 금리는 빠르게 오를 거다라는 거고, 가까운 과거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2010년대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한번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2010년도 중반에 세일가스라는 게 나오면서 유가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물가가 안 올랐던 부분, 이런 게 맞물려서 물가 상승이 더뎌지거나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예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뤄진 거예요. 코로나발 경기 둔화, 소비 위축, 이걸로 또 2년 가까이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버티다 보니까 코로나발 경기 부양책들이 쏟아지는 거고, 그 결과물로 물가가 최근에 너무 오르고 전쟁 리스크도 분명히 한몫했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은 금융시장이나 뭐 세계의 경기가 둔화될 텐데 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위에 제가 과거 사례를 올려드렸잖아요.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증시가 하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금리를 올릴 거다 예고할 때 내리는 거고, 금리 올린다 얘기가 오늘 뭐 단순하게 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뭐 그 전부터 계속해서 예고가 돼 있었던 거고, 막상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할 때는 이미 주가는 저점이에요. 보시다시피 많이 내렸잖아요. 대표적으로 카카오. 본격적으로 뭐 금리 팍팍 올릴 때는 주가도 같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기준점이 어디냐 잘 판단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보시면은 크게 걱정을 하실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 레파토리는 분명히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금리를 쭉 올렸다가 또 쭉 내렸다가 또 쭉 올리는 시기가 뭐 10년 안에는 또 오니까, 항상 학습 효과라도 가지시려면은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뭐 10년 뒤에도 여러분들 뭐 주식 하실 거잖아요. 안 하실 거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연준의 이러한 스탠스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해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안 올리면은, 최근에 가장 좋은 사례가 뭐예요? 터키의 리라와 폭락. 터키 화폐가 그냥 조기 조각이 돼버렸던 상황이 있는데, 세계 유일 우리는 금리를 더 내리겠다 해버렸잖아요. 그 결과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세계 경제는 디플레이션이랑 인플레이션의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뭐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과거 사례로 인해서 공포감, 그 다음에 과거 사례라고 하면은 금리를 급하게 올려버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졌던 부분,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가계대출이 뭐 천정부지로 급등을 한 상태니까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주식 하락 이거는 절대 아니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경기가 좋아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 매일 뭐 오르기만 하면은 우리가 뭐 할 거는 없는데, 뭐 항상 올렸다 내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뭐 맨날 365일 상승 이 상승만 나오면은 우리가 뭐 주식에 대해서 뭐 브리핑을 하고 뭐 분석을 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반복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잘 참고를 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뭐 대출에 대해서 뭐 그런 규제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일단 뭐 플랫폼으로 묶여서 좀 은행보다는 플랫폼, 인터넷 뱅킹, 뭐 인터넷 은행 뭐 이렇게 플랫폼으로 보는 경향이 더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상 이것도 해결이 돼야 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사업에 대해서 좀 기대 이상의 실적도 뒷받침이 나와야 좋아야지만 좀 큰 폭의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막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차근차근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악재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